SBS 드라마 조선구마사가 역사 왜곡 논란으로 연예계를 휩쓴 가운데 역사 개념돌로 불리는 가수 겸 배우 전효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전효성은 2013년 걸그룹 시크릿으로 활동하던 당시 SBS 파워 FM 최하정의 파워타임에 출연해 저희는 개성을 존중하는 팀이다. 민주화시키지 않는다라고 언급해 파장을 일으켰다. 전효성이 언급한 민주화는 극우성향의 한 커뮤니티에서 집단 괴롭히, 먹악 등의 의미로 쓰이는 용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효성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고 적절하지 못한 단어를 사용한 점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전효성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이 없다며 비판했고 한동안 전효성은 극우성향 아이돌이라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이후 전효성은 민주화 논란 이후 자신의 역사적 무지를 인정, 같은 해 한국사 검정 3급 시험을 바쁜 스케줄 와중에도 공부하며 취득했다. 또 MBC 무한도전 역사 TV 특강 특집에도 출연, 역사적 인식을 쌓으려 했었다. 한 차례 실수 이후 전효성은 매년 위안부 문제, 광복절, 3.1절, 5.18 광주민주화운동, 세월호 추모, 제헌절, 현충일 등 국가 차원의 기념일과 행사에 대해 SNS에서 소신을 밝혔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돕기, 독도 수호 알리기, 광복절 기념 취지의 굿즈들을 직접 착용하면서 팬들에게 구매를 독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2015년 이후부터는 특별한 날이 아님에도 생활한복과 개량한복 등을 섞은 패션으로 자신의 일상을 공개했다. 2019년에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8월 14일 위안부 피해를 최초로 알린 김복동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김복동 포스터를 게재하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이로 인해 전효성은 일본 네티즌들로부터 댓글 테러까지 당했지만 방송을 통해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연예인이 되고 싶었다며 소신을 밝혔다. 이 영향으로 전효성은 같은 해 대만 한 방송사 헬스케어 전문기업 위머스트엠 측은 26일 오후 마이데일리에 애초부터 전속 모델인 신혜선과의 계약을 철회할 계획이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업체 대표이사 이용주는 어제 25일 오후 공식 홈페이지에 비록 판타지 역사 소설이지만 중국의 웹소설을 배경으로 하였다는 철인왕후의 역사 왜곡으로 인해 모든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착한 기업 위머스트엠의 대표이사로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여 드린다. 신혜선 마스크 모델로 생산 중이던 1100만 장의 마스크는 보류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검토한 후 생산 여부를 결정하는 등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면서 당사에서 신혜선을 모델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철인왕후 등의 내용 등이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왜곡되는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못한 점은 회사의 대표로서 거듭 유감의 뜻을 전한다라고 입장문을 게재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공식 홈페이지엔 내렸던 신혜선의 사진이 다시 올라간 바, 이에 대해 관계자는 1차 공지는 악성 댓글이 쏟아지다 보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야겠다는 사실을 알린 내용이지 계약 해지나 모델 교체 등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니었다. 그런데 기사가 이런 식으로 잘못 보도되어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건 신혜선의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공지를 내린 것이라며 신혜선의 가치관을 신뢰하고 있고 가족처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신혜선이 주연을 맡아 활약했던 케이블 채널 TVN 드라마 철인왕후는 조선구마사 박기옥 작가의 전작이다. 조선구마사와 마찬가지로 방영 당시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같은 논란들의 사극과 시대극을 준비 중인 제작사들은 크게 긴장에 휩싸인 분위기다. 지난달 종영한 철인왕후 역시 조선구마사와 같은 박기옥 작가의 작품으로 드라마 방영 중 논란이 됐던 역사 왜곡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철인왕후는 조선왕조실록을 실화시로 취급해 논란이 됐다. 중국 자본의 지원을 받진 않았지만 중국 소설 태저비승집기를 원작으로 한다. 이 원작 소설의 작가는 현황 논란이 제기되는 인물이다. 그가 쓴 작품에서는 한국을 비하하는 내용이 많았다. 이러한 혐한 작가의 판권을 사들인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11%대 시청률을 기록하며 승승장구 중인 빈센조도 중국산 PPL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4일 방영된 빈센조 8회에는 홍자영,
전엽이 빈센조 카사노, 송중기에게 레토르트 비빔밥을 건네는 모습이 그려졌다. 문제는 해당 브랜드가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중국 브랜드이자 한국 전통 음식인 비빔밥이라는 점이다. PPL로 등장한 비빔밥은 중국 브랜드 자이크의 제품으로 중국 내수용으로 알려졌다. 특히 JTBC 설강화는 방송 전부터 역사 왜곡 논란의 타깃이 됐다. 앞서 설강화는 편성 전부터 신옵시스가 일부 공개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설강화의 개요에 따르면 해당 드라마는 반독재 투쟁이 있던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호수여계의 학생 영초가 피투성이가 된 남성 수호를 운동권 학생으로 여겨 보호하고 치료해주다 사랑에 빠지는 것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반전 설정은 수호가 실제로는 남파 무장간첩이라는 것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무장간첩은 공산당을 미화하는 것이며 운동권으로 위장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18간첩설을 정당화하는 것이다라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폄하하고 독재 정권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영초의 조력자로는 대쪽 같은 성격의 국가안전기획부, 현재 국가정보원의 전신 직원이 등장한다. 이러한 캐릭터 설정의 민주화운동이 거세게 일던 시기 안전기획부 팀장 캐릭터가 미화된 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2021년 방송 예정인 TVN 간 떨어지는 동거는 중국 대표 OTT 기업 아이치 이 오리지널로 제작된다. 간 떨어지는 동거는 한국과 중국의 공동 제작에 중국이 투자하는 드라마로 중국 제작사의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드라마 PPL 논란에 대해 방송가에서는 제작비 조달을 위해 PPL 등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반응이지만 반중 정서가 극대화한 상황에서 제작진이 좀 더 디테일에 신경 써야만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결국 픽션인 드라마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창작 욕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영 전부터 논란에 휩싸인 설강화와 간 떨어지는 동거가 무사히 시청자와 만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